안녕하세요. 풍격경영 아카데미의 권혜진입니다. 오늘은 상업정신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글로벌 매너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공사구별에 대해서 이제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구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공사구별 관점에서 우리의 어떤 외모라든지 이런 행동 방식들을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아닌 내 눈에 보이는 상대방이든 보이지 않는 상대방이든 간에 그 제3자까지 모두 다 내 고려 대상에 넣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공사구별 마인드의 출발점이었죠. 네, 그런 공사구별이 희미하거나 잘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내 아닌 내 제2, 제3자라는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의식 자체를 우리가 망각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글로벌 매너를 공부하면서 참 저 자신도 놀라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편의 위주로만 생각하거나 또 당연시했던 거, 예를 들면은 뭐 파격이 좋고 허례허식 나쁘고 한 이런 것들, 또 그런 명분으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없애버리거나 지나치게 간소화한, 또 무관심했던 그런 것들이 사실은 최소한의 공사구별 장치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많이 놀라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매 순간 일하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고 하는 그런 순간에서 생각해볼 화두를 제가 풍부하게 던져드렸다면 이 방송을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화두는 상업정신인데요. 이 상업정신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돈을 밝혀서 돈을 벌고자 물불 가리지 않는 게 상업정신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상업정신의 핵심은 바로 내 고객을 기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고객을 기쁘게 해서 그 고객이 최고로 만족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상업정신의 본질이고, 그게 바로 글로벌 매너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어떻게 하면은 고객이 행복할까? 결국은 그것은 고객을 환대하는 방법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모디 총리에 대한 기사를 가져왔는데요. 총리 한 사람 바뀌었을 뿐인데 인도로 들어온 투자가 2배 늘었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근데 이 기사에 보면 재밌는 것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별명이 재외동포래요. 해외 순방이 잦아서다. 지난해에만, 그러니까 2017년 얘기겠죠. 지난해에만 미국, 중국 등 14개국을 순방하는 등 2014년 취임 후 현재까지 방문 국가만 53개국에 이른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외국인 직접 투자의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디가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한 것인데, 이 모디 총리의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행동 매너를 사진들을 보면은 정말 그런 글로벌 비즈니스 매너를 철저히 체화해서 잘 실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작은 행동 매너, 대화 매너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출발하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내 편이 되게 해주는 그런 이제 매너가 어떤 그런 서비스업에서는 주로 이제 hospitality, 그러니까 인격적인 환대, 그러니까 전인적인 환대라는 개념으로 이제 지칭이 되는데요. 이 hospitality라는 용어가 이제 한국에 통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냥 이제 서비스 라는 말로 이제 대충 뭉뚱그려 왔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제 미국의 수출입은행은 전 세계 국가들이 와서 이제 줄 서서 이제 차관을 받아가려고 이제 대기하는 그런 곳인데, 그 각 나라에서 손님이 올 때마다 그 응접실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기물들이 다 싹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출입은행은 슈퍼갑이죠. 갑 중에 갑인 곳이고 미국의 수출입은행이니까. 근데 전 세계 각 손님들이 왔을 때 그 나라 손님한테 가장 어떤 편안하고 즐거운 경험을 해줄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어떤 어떤 접시라든지 액자라든지 가구라든지 꽃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응접실의 환경을 딱 맞춤형으로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 슈퍼갑 은행이 뭐하러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세계의 을들이죠. 세계의 을들을 그렇게 기분 좋게 만들고 구워 삶아서 한 푼이라도 더 털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생각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닐까요? 왜 그렇게 정성껏 환대를 할까?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건데요. 어떤 그 학자가 중국에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가서 깜짝 놀랐대요. 이제 벽에 정몽주의 시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정몽주의 시가. 근데 중국에서 정몽주 굉장히 훌륭한 위인이지만 정몽주를 중국에도 얼마나 역사적으로 위인이 많을까요? 그런 자기 나라 자랑하기에 바쁜 중국인들이 정몽주의 시를 그렇게 항상 걸어놓고 있었을까요? 그게 아닐 겁니다. 그 한국에서 온 그 학자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걸어놓은 것이죠. 또 해외에 어떤 그런 중요 기관 방문을 해보면은 어떤 우리와 친근한 색, 친근한 디자인, 어떤 한국적인 것으로 이렇게 꾸며놓은 곳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게 다 그런 배려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이제 이란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가만 보시면은 이란 대통령이 그 응접실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란의 그 대통령궁의 이제 주인이 로하니 대통령인 거고 이미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손님을. 윤 장관은 이제 그 공간에 걸어서 들어와서 이란 대통령을 예방을 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와 글로벌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방문객이 어떤 그 방문하는 사람보다 조금만 더 아래 사람인 경우면은 항상 그 윗사람 되는 쪽이 호스트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중에 대통령 예방 시에도 마찬가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례에서 보듯이 글로벌은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누구건 간에 나를 찾아온다면 호스트가 먼저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최고 지도자가 접견실에 나와서 그 자기 자리에 선 다음 이제 손님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고요. 손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손님을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손님을 기다렸다가 맞는 게 정상인 것이죠. 현관이든 접견실이든 상관없이 주인이 먼저 기다렸다가 반갑게 맞이를 하는 것이 진정한 인격적인 환대인 것입니다. 손님을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고 해도 기다리게 해놓고 자기는 막 다른 일 하다가 마치고 늦음하게 나오는 거를 손님이 그렇게 기분 좋아하지는 않겠죠. 환대가 아니라 마치 무슨 마지못해서 만나주는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겁니다. 또 지금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이제 정치인들을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이 사진에서 보면은 자리 안내를 하는데 손으로 방향을 가리키기만 하고 이 상대방을 바라보지는 않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누누이 강조하듯이 손을 가리키는 방향은 가야 되는 방향을 가리키되 이 상대방에 대한 눈맞춤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내가 당신한테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동시에 내가 이 공간에서 내가 주인장으로서 전체를 책임지고 있다는 뉘앙스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사례를 또 보여드리면요. 역시 이제 청와대 사진인데요. 미국에서 큰 손님이 오셨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인데요. 보통 이 정상들 간에 또 고위직 간에 이렇게 1대1로 환담을 할 때는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연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사진에 보면은 이 박 대통령하고 이 존 케리 장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예,
두 분 옆에 테이블도 있고 그 앞에 테이블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래서 서로 굉장히 멀찍이 떨어져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 박 대통령의 앉은 자세가 어떤 상대방 쪽으로 붙어 앉은 게 아니라 마치 뒤로 물러 앉은 것 같은 인상을 지금 주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제 오바마 대통령 때의 백악관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박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요. 이 두 분 사이에 좌석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의자만 있고 같이 굉장히 그 지근거리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연출이 되어 있고요. 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양쪽 테이블 위에 놓인 좀 이 굉장히 그 도자기 자기 접시인데, 여기 무늬가 마치 우리 그 청아백자를 연상시키는 듯한 이런 디자인의 자기를 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갖다가 놓은 것은 아닐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인격적 환대에 의한 모습들이고, 미국 수출입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출입은행에서 외국인 손님을 맞이하고 환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읽어볼게요. 매일 아침 외빈 예방 일정표가 이제 수의실로 내려가면 수의 한 명이 그 일정표를 보고 외빈 접견실로 손수레를 밀고 가 벽에 걸린 액자와 소형 목가구 등 몇 개의 장식용 집기들을 싣고 지하실로 내려간다. 그곳 창고에 한 사물함을 열어 가져간 집기들을 넣어두고 다른 칸을 열어 그 속에 액자와 집기들을 싣고 도로 접견실로 올라가 그 빈 곳을 채워넣는다. 때로는 하루에 서너 번씩 외빈 접견실 액자와 집기들을 바꾸기도 한다. 그곳 지하 창고에는 100여 개의 사물함이 있는데 각 사물함에는 각각의 국명이 ABC별로 적혀 있다. 외빈 면담 일정대로 맞이하는 손님 나라의 전통적인 그림과 집기로 교체하는 것이다. 기계적이고 일상적인 일이라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고 달리 신경 쓰는 일도 아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환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갖춰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공공기관, 외국인 손님들 많이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해외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외국인 VIP들이 왔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경험이나 마인드가 되어 있지가 않고 준비도 당연히 안 돼 있어요. 이 정도의 준비를 갖춰놓고 있는 것이 거의 표준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격적 환대의 사례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거의 모든 대통령이 이제 거의 뭐 연례 행사처럼 하는 행사입니다. 정치 또는 이제 재계 리더들을 이제 청와대로 초청해서 차담을 갔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일단 뭐 우리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뭐 서로 화기애애하게 대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런 환담은 국제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지나치게 크고 넓고 낮은 테이블을 쓰는 경우가 거의 없고, 거의 이 가슴팍 밑에 그 정도의 높이의 리셉션용 테이블을 놓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 차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높이죠. 그런 높이의 테이블을 놓고 좀 더 가까이 긴밀하게 오밀조밀하게 모여서 환담하는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거대한 테이블을, 그것도 낮은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빙 넓게 둘러앉아서 대화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보통 기업에서 보통 가격 경쟁을 많이 하는데 비가격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좀 이런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뭐 꾸미고 브랜드 이미지 관리하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게 정말 빛나 보이게 하는 것은 그 브랜드의 오너가, 그 비즈니스의 오너가 내 파트너를 얼마나 이렇게 환대하고 또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소통을 성공시키는지에 달려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감각이 우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는 경쟁력이 땀이고, 2만 불 시대는 기술이고, 3만 불 시대는 문화인데, 그럼 그 다음 단계
3만불 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을, 우리 손님을 환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 환대의 핵심적인 개념, 지금 사례들 속에 이제 그 깔려있는 핵심 개념 3가지를 정리해보면요. 첫째는 상대방을 막 한 무더기로, 단체라고 그래서 한 무더기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 인격체로 대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호스트는 게스트에게 눈맞춤 유지하고 소통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모든 멤버들이 다 그런 매너를 유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상대방 한 명 한 명의 이름이 무엇인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경험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는 보통 결과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 문제를 그냥 급하게 빨리 모면하거나 무마하고 그냥 대충 해결이 된 것 같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의 소통을 얼마나 지극한 어떤 배려와 정성으로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과정을 삐걱거리게 하고 대충 결과만 무마하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에 그 우리 상대방의 경험의 질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그냥 뭐 손님한테 성의 있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난 성의 표시 나름대로 했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경험을 생각해서 구조적이고 전략적으로 그 상대방의 어떤 경험의 여러 가지 단계들을 다 전략적으로 사전에 준비하려는 그런 마인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실제적으로 그 해외 VIP들을 상대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환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